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교보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교보타워는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는데 건물이 무척 크기도 하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강남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큰 건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보타워는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에 있습니다. 교보타워 바로 앞에 있는 큰 대로가 강남대로인데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교보타워 쪽, 즉 지오다노 쪽은 서초구이고 강남 CGV와 YBM 학원이 있는 쪽은 강남구입니다. 삼성그룹 사옥도 강남역 바로 앞에 있지만 사실 행정구역은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나 강남구나 통상적으로 그냥 강남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어서 편의를 위해 강남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교보타워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는 교보타워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보타워 사거리 이름은 새로 지어진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제일생명 사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는 제일생명 사거리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제일생명이라는 보험사가 없어지고 교보타워라는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거리 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참고로 제일생명은 독일 알리안츠 생명에게 팔렸다가 중국 안방보험에게 다시 매각돼서 현재는 ABL 생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보험사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 사거리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론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지나가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났는데 사고 직후에 쓰러진 강원래 씨를 목격자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사고가 난 사람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엔 신경 손상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강원래 씨가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수 V1 씨도 같은 곳에서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보타워는 1999년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설계만 무려 10년이 걸린 걸로 유명합니다. 교보생명의 설립자인 고 신용호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신용호 회장의 마음에 들 때까지 총 17번이나 설계를 변경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리오 보타는 스위스 국적의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당과 교회 건물을 설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교보타워뿐만 아니라 삼성미술관, 리움의 설계도 맡았습니다. 이 교보타워의 공사는 지금은 중흥건설이 인수를 한 대우건설이 맡았습니다. 대우건설을 맡은 이유는 교보생명 신 회장과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교보타워는 빨간색으로 된 적벽돌 외벽이 유명한데 그 이유는 마리오 보타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건물의 건설비는 약 1,4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의 돈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엄청 바빠지는 의외의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화랑업계인데 법으로 연면적 1만 미터제곱 이상의 대형 건물을 지을 땐 공사비의 0.7에서 1%를 미술품 구입에 써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그룹사 건물 로비를 가보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 의무 비중이 0.7%로 조정됐지만 과거 교보타워를 지을 땐 1%였기 때문에 약 14억 원가량을 미술품 구입에 썼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미술품 로비 사건이 보도가 되면 어김없이 건설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공사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사야 하는 이러한 법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법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닌 게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술 창작계가 발전하는 면도 있어서 좋다 나쁘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고 백남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있는 포스코센터 방문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스코센터 로비에는 고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인 TV나무와 TV 깔때기 작품이 있습니다. 포스코센터는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비용 없이 고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끝으로 교보타워 맞은편에 독특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벌집 빌딩 혹은 치즈 빌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제 뒤로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건물이 바로 어바나이브입니다. 어바나이브는 원래 신영이라고 하는 텐트와 등산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양 주식회사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회사명도 어바나이브로 바꾸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어바나이브는 외벽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 이 외벽 자체가 이 건물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내부에는 기둥이 없고 뻥 뚫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 효율성 면에서 좋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외벽 자체에 콘크리트 벽이 두껍고 그리고 또 내부에 유리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를 따라서 약 1m가량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들 하고 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에 그림자가 많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무척 멋지고 훌륭하지만 또 이제 단점도 존재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어반하이브는 2018년도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어반하이브 건물주의 이제 아들이 약 400억 원대의 이제 사기에 연루됐다고 해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후속 보도나 뭐 뉴스가 나온 건 없어서 어떻게 수사가 종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이 건물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매각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교보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보타워 사거리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어반하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강남 오셨을 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